미국과 한국의 대표 기업인 아마존과 삼성전자가 기대와 달리 매출액 쇼크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고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스닥은 2만 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4,0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회의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긴급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전 앵커께서 심상치 않다는 표현, 우리가 증시라든가 경제에 앞서서 델타 변이 확산자가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주식 돈 버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다소 줄었다 하는데요. 이 고삐를 좀 계속해서 쳐서 좀 이렇게 국민 전체가 돈을 잃는 것보다 주식보다 돈을 잃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캐서분께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방송해 주시고 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미 증시가 떨어졌던 요인에 대해서는 전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됐던 아마존 쇼크. 네. 아마존 쇼크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른 이전의 물가 지표, 인플레 우려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은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이 6.5%. 네. 그래서 당초 예상이 8에서 9%, 최대 한 10%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경제가 위축되고 델타 변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악성 델타 변이도 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체로 투자 심리를 큰 그림 차원에서 낮춰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이 종목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매크로 사이드의 큰 그림도 전체적인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도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매크로 사이드가 전체 마이크로 사이드를 지배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히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개별 종목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7월에 많은 대형주를 추천하는 속에서도 코스피가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전체 그림 속에 이게 개별 종목을 보는 이런 쪽인데 너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만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좀 모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런 속에 성장률이 이렇게 예상보다 좀 둔화되고 있죠. 그런 속에 물가 지표가 우리 캐서분께서 이제 연일 말씀드렸으면 두 가지의 지표가 함께 발표됐죠. 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분기 수치니까 2분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6.4%, 근원 PCE 상승률이 6.1%. 아까 캐서분께서 3.5% 얘기한 건 6월 수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월 수치가 나오니까 분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기 대비 분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2, 4분기에는 성장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또 골디락스나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는 이제는 분위기가 싸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외신에서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는 위험 자산을 좀 기피하는 선호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이런 쪽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렇게 보면 위험 자산 기피 성향 또 위험 자산을 경계하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로는 분위기가 기대와 달리 좀 죽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의 2분기 매출 쇼크였을 텐데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한 주 동안에 9%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 가지 기업에서 아마존은 상징성이 높죠. 네. 우리가 보면 나스닥의 가장 대표 기업이고 그다음에
요즘 그 성장주라 얘기하는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위 빅테크 기업의 상징성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텍의 상징성이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성학개미분들이 역시 아마존을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그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업이 발표되더라도 이 기업의 그 2분기의 실적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좋은 쪽으로 나오면 더 지수 상승폭이 크고 나쁜 쪽으로 나오면 지수 상승폭이 크다.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매출액이 이제 이번엔 문제가 됐죠. 사실상 어닝 수익보다도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디지털 컨텍과 같은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1,130억 우스리 뺐습니다. 밑에 네. 1,130억 달러로 해서 예상치 1,189억 달러보다 사실 그 낮게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어닝 쇼크보다는 매출액 쇼크다.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 매출액 쇼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아마존 당사가 다른 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아니고 아마존 당사가 3분기에는 더 둔화될 것이다. 매출액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충격이 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적 하지만 사실은 그 투자는 미래 관점에서 보면 어닝의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코스트가 낮춰진 요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얼마큼 도움될까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매출액은 재무제표상 어닝 실적보다도 사실 그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성장성에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기획을 해서 사그러지냐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성장성을 하는 대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액이 적게 나선 매출액 쇼크다. 근데 지난 주말에 매출액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는 S자 커브 이론이 아마 모처럼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그 현지 언론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수학 잘 아시죠? 우리가 1차 도함수값, 이건 기울기입니다. 1차 도함수 값이 0이다 크다면 기울기가 플러스다. 근데 기울기는 2차 도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매출액의 그 성장성 나는 지표에서 저 투자가 했을 때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1차 도함수 값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 값 0보다 크면 그 기업은 성장성이 완전히 크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S자형 커브에서 보면은 한 전체 매출액 대비 한 10%. 그래서 유아기를 거쳐서 전 앵커가 어린애 아장아장 기간을 거쳐서 아주 청소년기의 성장 하루가 다르게 오이 자란다 그러죠. 오이 자라듯 자란다 그러죠. 이렇게 농사를 안 접으셨기 때문에 오이가 빨리 자라는 빨리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 죽순처럼 빨리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는 그건 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들면 청소년기에는 예. 1차 도함수값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 0보다 크다. 기울기가 크니까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이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2분기에 그 이렇게 매출액 보면 1차 도함수 값은 0보다 크다. 1,000억 이상 계속해서 기록했죠. 근데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성장성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품에서 보면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으면 성숙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물론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3분기 이후에도 아마존의 공식 발표는 매출액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존 그 주가가 한 10% 가깝게 떨어졌습니다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이렇게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발표했던 이틀 만에 거의 그 폭이 떨어졌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아마존과 비슷한 기업이 있죠. 그게 이제 S인가요? 네, 그렇게 S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베이 이럴 때도 S도 한 12% 지난주에 떨어졌고 그 이베이도 한 7% 정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 관련된 업종이 떨어져서 향후에 디지털 컨텍의 상징 기업이라 하는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미국의 나스닥과 우리의 관련 기업들의 향방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 PD께서 이베이 그다음에 사실 아까 방금 전에 SE였죠. SE 이렇게 해서 이제 한숨 거의 이베이도 7%, SE도 11% 정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그 미국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팡이나 마갓으로 불리는 성장주들, 대형 기술주들의 2분기 실적이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는데 기대했던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사실 2분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8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네. 근데 왜 주가는 안 가느냐 하는 측면이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 집안이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주가는 올라가니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느냐 하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2분기서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점점 폭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점점 폭이 줄어들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줄어들 만큼 상승폭도 제한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 주 전망에서 이렇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80% 이상 된다. 주가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지난 한 달간에 보여줬습니다는 한 달간 미국의 빅테크와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보여줬습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매크로 사이드의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 요 피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피크 아웃.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요 피크 아웃이라는 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정점에서 그래서 두 가지 정점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미 이제 2분기 지나갔으니까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더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가에서 아마존과 관련해서 왜 이틀 동안 9% 정도 떨어졌느냐 하면 작년 2분기 이후에 대부분 다 실적이든 매출액이든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사실 다 실적치가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작년 이후에 쇼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상징성 있는 기업이 사실 매출액의 예상치 대비 실적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쇼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대형 기업이 쇼크라는 말이 그지 어닝이 아니라 매출액 성장성을 나타내서 이것이 굉장히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더욱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아마존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좀 우리가 좀 심정이 개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80년대의 주가 상황을 쭉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그런 그래프를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청자분이 하루가 초치기 시간 이렇게 되는데 80년대에 경제 성장이 되면 그때 그래프를 해가지고 아마 전에 거 같이 방송을 하셨죠? 제가 감독이라면 그런 방송 이렇게 철회했을 겁니다. 80년대 주가를 쭉 그래프 하면서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나스닥 5만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당장 지금이 급한데. 그런데 그런 측면의 기술적 지표는 의미가 없다. 1980년대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1980년대 한상춘과 지금의 한상춘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플레이어를 하지 않는다. 지금은 뭐냐. 소셜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해서 한상춘의 무기는 굉장히 커졌다. 과거의 1980년대와 지금의 한상춘은 전혀 다르다. 근데 같은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연장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낙관론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지금 서학개미분들은 손실폭이 커져서 지금 당장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방송들을 해서 유튜브에서 자극자극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비관 쪽 신중론을 하면 클릭스 안 나옵니다. 낙관 쪽 자극 줍줍하면 클릭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으로 시청자분한테 재산 증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게 도움될까 하는 측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국의 상징성 기업 아마존,
한국의 상징성 기업 삼성전자, 서학개미, 동학개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업종의 주가 모습에서 한 번 정도는 방송의 목적, 그것이 유튜브화돼도 방송의 목적이 정말로 뭔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와 증시 상황을 본다면 우리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2분기 성장률을 봤죠. 예. 매크로 사이드.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매크로 사이드의 성장률을 놓고 보면 사실 2분기 성장률이 제 기억으로는 7월 27일인가 발표했습니다는 사실 그때 성장률이 우리 이제 전분기 대비입니다. 대비해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는 올해 1분기 1.7%, 전분기 대비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 4분기 대비. 그 다음에 올해 그 2분기에는 0.7%, 한 분기당 0.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홍 부총리께서는 주책임이시는지 그런지 고무적인 평가 속에 사실 시장은 상당히 냉담하다. 이것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위에 그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평가하겠습니다는 각종 우리의 단기적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지난주에 경제 고통 지수가 아주 최대였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용 개선하지 않죠. 그다음에 물가 그렇게 식료품 가격이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한번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좀 수박 좀 사러 가기 해서 저는 이제 벽지에 그 농사인데 수박을 안 심었습니다. 수박을 좀 먹고 싶어서 가는데요. 왜 이렇게 수박값이 급니까? 그래서 언론에 비춰보니까 수박값이 금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는 5월달, 6월달 이게 이때 이제 비가 좀 조금 내려야 되는데 많이 내렸거든요. 네. 내린 상태에서 35도, 36도 치미니까 이 식물이 농작물들이 전부 녹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부의 소비자 물가 뭐 발표하면 그렇게 그렇게 한다 이렇겠지만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코로나 변이 문제라든가 폭염 문제 스트레스가 하면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가 아주 최고치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성장률이 사실 2분기에 0.7% 발표했던 거에 홍 부총리 시각대로 고무적이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는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미국의 그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률이 진짜 실체가 어떠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국제 비교하면 자 중국이 사실 그 1, 4분기에 전년 동기비로 7.9% 나왔죠. 미국은 전기비 연율로 6.5% 나왔고 속보치. 한국은 전분기 대비 0.7%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있죠. 이걸 같이 비교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방식을 다시 한번 조정했습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 1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중국이 5.2%, 예. 미국이 6.5%, 한국이 2.8%입니다. 홍 부총리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수지를 이렇게 그 통계 방식을 조정을 해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좀 2.8% 정도에서 낮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여건은 세계 공통적으로 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우리 경제 성장률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2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탓인지 7월 증시가 부진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충격이죠. 사실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국내 증권사 거의 100%가 7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하락세로 돌아선 게 9개월 만에 상당히 충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6월 말에 얼마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3,296입니다. 저도 이 수치를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6월 말에 3,296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에 40포인트가 떨어져서 3,200입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1개월 코스닥 지수 한번 이렇게 보면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이거 보면 굉장히 약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사실은 원래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대형주가 떨어지면 좀 이렇게 코스닥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약세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주도 세력들은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행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아마 7월 한 달 동안에 2조 이상 팔아져 제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동학개미의 힘이 컸다. 동학개미. 우리 정책당국 입장에선 동학개미의 힘이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컸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동학개미의 매수분을 7월 달 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8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정확한 수치는 추계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지수 상승폭의 매수도의 그 탄력도를 구성해서 때려버리면 동학개미 분들이 사지 않았다면 2,700m로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일부 돈을 벌어가지고 뭐 그것도 과세, 양도 차액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연일 세수가 부족한지 추경 편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동학개미들이 손실 나는 속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2,700m로 떨어지면 현 정부 그리고 현 여당이 가장 피해를 볼 겁니다. 대선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도 차익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 동학개미분들마저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국 증시를 버티는 분들이 동학개미입니다. 이득이 났느냐? 일부 이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옹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돌아선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이렇게 9월 달에 낙관적 전문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 오면 우리나라의 국가를 이렇게 사고 국가를 파는 거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런 대형주들이겠죠. 우리가 뭐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는 78,400은 붕괴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어려울 만큼 뭐 이제는 12만 전자 가느냐 11만 전자 가느냐 10만 전자를 여부를 떠나서 지금은 사실 78,400원이 기술적 지표상 오늘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건데요. 우리 신문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간에 78,400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 사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반도체 굴기 속에 이렇게 중간자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간자적 샌드위치 위기 공교롭게도 사실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는 과거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쫙 보실 때 샌드위치 위기라는 얘기를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 잘 모르시죠? 한국경제 샌드위치기로 나와가지고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 같은 거. 근데 지금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경제 전체 입장에서도 중간적 샌드위치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뭔가 모르지만 증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증시만 생각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의 내부적 문제에 있어도 또 정부가 현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서 내가 중국과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률 홍보총리 이것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든지 지표를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 자체를 조작하는 것도 통계 조작이지만 똑같은 이게 색연필이 요게 있는데 이걸 새빨갛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 조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정부의 칭찬하는 내용 그다음에 증시의 모습에서 일부 돈 버는 사람 이거 떠나서 우리가 한국 경제 객관적 현실 삼성전자의 객관적 현실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 달 거래일기조 첫날입니다. 이제 8월 달 여름휴가철을 끝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권 교체야 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는 교체 여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뒤늦게나마 제대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첫날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그동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었던 국내 증권사들의 예측력을 두고도 말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서머랠리 얘기 많이 났죠. 사실 서머랠리가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 보면요. 네. 전앵커가 사시는 곳은 좋은 데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은 좀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네. 빌딩 숲에 있는 데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더운 공기를 가다 놓기 때문에. 근데 저희 것처럼 이렇게 노출돼 있는 예. 이렇게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내가 강남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강북에 그 사는 사람들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좀 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때문에 올해 그 여름 휴가철을 빨리 가도록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름 휴가철 들어오고 속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들이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나서 포지션을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게 연말까지 모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7월 달이 서머랠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장 판단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S증권, 일부 증권사라 하는데 제가 표현은 S증권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동현 PD께서는 좀 이렇게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증권사라는데 그냥 S증권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7월 달에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도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진단해드리기로 했어. 올 여름철에 서머랠리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굉장히 유수의 증권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서머랠리가 한국 다음이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높다. 근데 다 안 나왔죠. 중국 많이 떨어졌죠. 한국도 코스피 9개월 만에 떨어졌죠. 미국도 지금 플랫하게 하면 나스닥 기준은 2% 정도, 다우는 그보다 좀 더 먹겠습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 코스피 지수가 3,200, 3,400, 지금 3,200 마지막 하단에 있죠. 주도 업종은 삼성전자 다 떨어졌죠. SK 하이닉스 떨어졌죠. BBIG도 지금 B는 빼지고 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대형주 추천했던 무슨 사람은 표명하지 않겠습니다는 대형주 추천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중심으로 해서 서머의 기대 가능성을 한층 높였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난달 초에 서머랠리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무엇보다도 한국은 서머랠리가 되려면 한국형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스를 동시에 보는 외국인들의 향방이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산다. 그럼 한국을 사면 한개 대표 기업을 사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걸 사는 거죠. 이런 현대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의 한국의 시각을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 그 지난번에 일부 유튜버들이 MSCI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지 않느냐,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뭐 61억 정도 들어온다, 그다음에 코스피 4,100 간다 이런 머니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는 우리가 2014년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탈락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 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외국인 입장에서 NDF 시장의 24시간 거래 여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또 제가 가장 창피했던 것은 영문 자료가 이렇게 부족하다. 저는 그거 아시죠? 영문 자료가 부족했다. 네. 이걸 MSCI에서 영문 자료가 부족하다. 현 정부 입장에서 이게 영문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의 MSCI 조정하지 않는 이유 정책 단계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걸 감안해서 7월달에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성은 적게 해서 그때의 시청자분의 항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코스피가 9개월 만에 그것도 대형주들이 떨어져서 삼성전자라든가 SK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가가 9개월 만에 떨어진 것이 사실상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거나 반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샌드위치 국면에서 사실 위기가 되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위기에서 대기하니까 거기서 돌파를 해야죠. 근데 돌파하기가 더 어려운 여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 굵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이 반도체 굵기에 다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 반도체 굵기는 원래 움트린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상징어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미국식 반도체 굵기를 들고 나온 거죠. 다들 아실 겁니다. 리시어링, 니어시어링, 외국인 기업 적극 교치, 핵심 첨단 기업 가치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을 중심지로 미국을 재편하겠다.
이거 코스닥 상경 없이.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충격이 됐던 것이 인텔의 나노트 진출해서 네.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아주 비상이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중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양신일중에서 중국판 니들 정책이라 이렇게 합니다. 중국판 니들 정책과 함께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AI, 5G, IoT, 고속철, 전기차, 하주항공. 그래서 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종전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들기지만 네. 또 국가가 주도하는 고속철, 전기차, 우주항공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속철, 전기차, 우주항공해서 중국이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산불 정책, 가상화폐라든가 빅테크라든가 그리고 사교육을 금지하는 빅테크에서 중국 증시가 외국 자본이 따라서 홍콩에서 자금 빠진 것을 홍콩 플러스 X에서 헥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최근에 보면 중국 내에서도 외국 자본이 보인다 해서 차이나 플러스 X, 차이넥스라는 표현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고속철, 전기차, 우주항공. 국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알리바바처럼 민간이 기업 권력이 국가를 권력을 지배하는 쪽은 그는 규제하겠다. 시진핑의 정책 야망을 위해서.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확실히 성과를 내죠. 빨리 성과를 내죠. 그 민간 사이드 두들기는 것을 국가 사이드에서 크라우딩 아웃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속철, 전기차,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미래의 국부를 생각해서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양국 간 연이어진 반도체 굵기 경쟁이다. 지금 어떠냐? 지금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까?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정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해 주십니까? 삼성전자 설비 투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문경의 삼성전자의 전문경영이 결정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경영은 내가 존속하는 기간에 큰 리스크 없이 성과만 잘 내면 됩니다. 리스크는 오너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오너 경쟁 체제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넓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하다 보니 지금 전 세계 레벨 플레잉 필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폐쇄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시장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결정을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장. 원 월드, 원 마켓, 원 이코노미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점 효과가 되려면 설비 투자 규모가 엄청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 크면 그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표로 빅테크에서 베이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뒷전에 물러가죠. 이사장정 물러나갔다. 지난주에도 어디죠? 어디 또 김정주 회장께서 뒷전에 물러나가 있다. 그래서 다 물러나시죠? 고문이라든가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 굵기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속속 가셔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합니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 그래서 이재용 부장을 사실 도의적 책임을 면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결정해야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상 가석방보다는 사면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후손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면전 좀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8월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서주면서 동학개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8월 첫날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달에는 경제지표 성장률 발표도 물론 이제 수성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속보치 처음 발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대부분 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다 마무리됐죠. 그다음에 성장률 발표도 마무리했죠. 이렇게 보면 8월에 이렇게 쭉 일정들 보면 증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일정들이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의 전환점에 있지 않습니까?
또 정책의 전환점에서 지각각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환점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는 조그만 악재도 투자 심리가 일찍돼서는 주가가 오히려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7월 달 것처럼 뭐 2분기 미국과 한국의 중국의 성장률이든가 기업들 실적, 큰 기업의 실적 발표 이런 게 적긴 합니다는 사실 8월 달에는 굉장히 주목할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면 잭슨 홀 미팅이 가장 중요하죠. 네. 잭슨 홀 미팅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잭슨 홀 미팅이 중요한 게 9월 달이 새로운 10월 달부터 회계연도 됩니다. 미국에서 보면 캘린더일은 1월 1일부터 세계 공통. 미국은 피스칼 이어가 10월 1일부터입니다. 9월까지. 그래서 9월 달이 피스칼 이어로 마지막 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해서 10월 달을 새로운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재정이 돈감 다른 것도 다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다른 데도 미국의 기업들의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9월 달에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영향을 되어서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인플레, 고용, 테이퍼링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테이퍼. 그러면 어떤 분 그런 얘기, 당신 그 자리에 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시청자분한테 그냥 테이퍼링은 경기가 좋으면 다 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9월 달 테이퍼링 단행한다. 11월 달 단행한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4년 만에 당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미국의 당사자들조차도 제넷 앨런과 그 다음에 파월 장관의 세계적 석학이지 않습니까? 인플레 문제 서로 엇갈리거든요.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넷 앨런은 완전 고용 내년 달성. 자 지난주에 파월 장은 더 멀어진 것 같다. 확실한 지표가 나오는 게 고용 지표 확실하게 개선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테이퍼링도 많은 사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세계적 석학들도. 예.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보기에는 9월 달, 내가 보기에는 11월 달, 내가 보기에는 과거 2019년서 4년이기 때문에 4년 후에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각종 또 왜 이렇게 용어들을 봅니까? 금융의 천재, 무슨 뭐 동학개미의 교주, 뭐 동학개미의 선생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실상 오히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대형주가 코스피가 9개월 만에 하락되지 않습니까? 정작으로 시청자분 우리 동학개미 분들한테 그렇게 돈을 모신 분들한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그 돈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분들의 재산 증식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됐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능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송에서는 한 번 정도는 되짚을 필요가 있는 게 한국경제TV 공영방송의 이렇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8월 달에 금통위가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뉘앙스 같은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마라. 지금 영끌 B2 이런 상황에서 생계 차원에서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우리가 많이 올랐습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항상 비교를 해야 돼. 돈을 왕창 푸는데요.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올라가느냐. 근데 대불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 지금 금리 인상 해보십시오. 가계부채 디폴트 이런 얘기 많을 겁니다.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8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일단 금융사들의 채권의 평가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증권사들 리테일 파트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의외로 안 좋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대로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채권 평가서까지 있다.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도 한번 하반기에 보니까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십사.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 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일찍 갔던 미국에서가 여름 휴가철 전에는 보통은 이제 시장이 앞길을 올 때는 스케일 포지션을 가고요. 비관적으로 오면 숏 포지션을 가고 휴가 떠납니다. 그리고 낙관적이다 하면 작년 것처럼 롱 포지션 지고 갑니다. 근데 올해는 대체로 스퀘어 포지션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철 이후에 한 달 전에 미국의 경제권 상황과 한 달 후에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볼 때는 확실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 새로운 포지션을 줘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속속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퀘어 포지션 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침에 그 방송에서 인기가 많은 이렇게 그 홍성은 캐스터께서 캐스터분에서 그런 거를 한번 네. 여름휴가철 들어오는 월가의 시장 참여자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조사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발빠르게 좀 전해주셨으면 그게 진짜 참고 지표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부탁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그런 것을 좀 속속 잡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미국과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과 함께 또 8월에 새로운 시작이 된 만큼 이번 달에는 어떤 점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